안녕하세요, 실전공부입니다. 9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재귀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 배웠던 함수는 특정 아규먼트를 받고 특정 코드를 실행하여 반환해 주었죠. 재귀함수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입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 함수의 이름이 findFifSum인데요. 함수 내의 코드에서도 findFifSum이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함수 정의 내에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면 재귀함수입니다. 재귀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이전 두 수를 더한 값이 이어지는 수열입니다. 이렇듯 1, 1이 더해져서 2, 2, 3이 더해져서 5, 이전 두 수가 더해져서 이어지죠.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1과 a2는 1이며 n번째 숫자인 an은 an-1과 an-2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숫자 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입력값으로는 n이라는 숫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 n은 당연히 몇 번째 숫자 값을 구하고 싶은지를 뜻하겠죠? 자, 이제 알고리즘을 구상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컴퓨터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fib라는 배열을 가정하여 봅시다. fib의 각 인덱스에는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째 피보나치 수열 값이 존재합니다. 즉, 첫 번째인 인덱스 0, 두 번째인 인덱스 1에는 각각 1 값이 존재하며, 그리고 세 번째인 인덱스 2에는 2가 존재하죠. 만일 우리가 수열의 네 번째 수, 즉 인덱스 3 값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피보나치 수열의 네 번째 값은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것을 계산해내야 되겠죠? 만일 저희가 구하는 숫자가 수열의 96번째 숫자라면 저희도 바로 알지는 못하겠죠? 이렇듯 컴퓨터에게 논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를 더해서 네 번째 수를 반환받겠죠? 하지만 이 세 번째 수 또한 쪼개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의 합입니다. 즉, 피보나치 수열은 이전 두 수의 합이기에 쪼개고 또 쪼개면 이랬던 식이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만을 가진 식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몇 번째 숫자를 구하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똑같겠죠. 위 식 전체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 식도 같은 함수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즉, fib3을 구하기 위한 함수를 부르면 fib2를 구하기 위한 함수도 불러야 하는데 두 개의 함수가 아규먼트만 다른 같은 함수인 것입니다. 즉, 저희는 계속 쪼개질 수 있는 재기 단계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는 각각 1이기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죠. 그렇기에 n이 0이거나 n이 1일 때는 기본 케이스입니다. 재기 단계는 2와 같거나 큰 모든 n값에 해당됩니다. 계속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보며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조건문을 사용하여 기본 케이스를 먼저 가려내 줍니다. 그리고 재기 단계 또한 구현해 줄 텐데요. 재기 단계에서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n은 1이나 2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기에 언젠가는 n값이 1보다 같거나 작아져서 기본 케이스에 해당되게 되고 1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indFifSum에 3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한번 펑션 콜을 해볼까요? 자, findFifSum 3을 먼저 불렀을 때 n값은 3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그렇기에 재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findFifSum n-1, 즉 findFifSum 2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findFifSum 2가 실행됩니다. 자, findFifSum 2에서의 n값 또한 2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그렇기에 재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findFifSum n-1, 즉 findFifSum 1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findFifSum 1이 실행됩니다. 자, findFifSum 1에서의 n값은 1이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findFifSum 2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 저희는 findFifSum n-1, 즉 findFifSum 2 부분의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1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인 findFifSum n-2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즉 findFifSum 0이겠죠? findFifSum 0에서도 n값은 0이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findFifSum 2를 봤을 때 두 함수 모두 1을 반환해 주기에 findFifSum 2는 2를 반환합니다. 자, 그럼 다시 최상위 코드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서의 findFifSum n-1, 즉 findFifSum 2는 2라는 것을 알고 있죠. 또한 이제는 findFifSum n-2, 즉 findFifSum 1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함수는 수열의 네 번째 값으로 3을 반환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유는 함수가 불렸을 때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참, findFifSum n-2,
즉 5.1의 과정을 생략한 이유는 함수가 불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것을 기본 케이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5.n-2도 함수가 불리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를 불렀을 때 각각의 단계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정리한 것이 간편합니다. 검정색은 함수 호출, 빨간색은 함수 내부 과정, 그리고 파란색은 반환값을 정리한 것인데요. 가장 먼저 5.3이 불리고 5.2를 들어가게 돼서 5.2의 과정이 실행되게 됩니다. 5.2에서는 5.1과 5.0으로 나뉘게 되겠죠? 함수 호출은 가장 먼저 만난 함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5.2에 들어가서는 5.1을 먼저 만나기에 5.1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5.1은 기본 케이스이기에 1을 반환하고 또 그 이후에 0을 만났을 때는 1을 반환하겠죠? 그럼 5.2는 2의 값을 반환하게 되며 상위 코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5.1을 다시 만나게 되면 1을 반환하고 결국 5.3은 3이겠죠? 자, 이 단계도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였을 때 어떤 과정을 겪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기함수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언제 쓰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기함수는 큰 문제를 풀기 위해 작은 문제의 답을 사용해야 할 때 쓰입니다. 즉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의 네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의 기본 케이스로 쪼갠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의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어 푸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동적 프로그래밍 혹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기본 과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기함수는 비교적 어려운 프로그래밍 기법 중 하나로 처음에는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아웃풋 값을 분석해가며 단계별로 풀어가다 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개념이 어려운 만큼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전공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